이 구간을 걸으면서 여러분은 정말이지 다른 어디서 맛보지 못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가장 깊은 녹교강의 뚜산협곡을 지나고 그 어느 고개보다 다채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웅장한 마피령 고개, 그리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풍광 위로 구름 속의 하늘을 나는 듯한 하늘길을 걸으면서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용산 정상에 있는 룽꾸 국규탑과 이 행복이를 열기 위해 여러 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이 길을 기념하는 청년 기념비에는 그들만의 자부심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 3구간의 여정은 룽꾸 국규탑에서 출발하여 매호박에서 끝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것과 실제 여정은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즉, 지형을 따라 책상에서 지도에 선을 그은 것과 실제 산과 지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발품을 팔며 걷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가령 지질관리위원회에서는 제2구간을 옌민에서 동반까지 한 개의 선으로 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지질공원을 주마 간산만으로 다닐 수 없어 묻고 또 물어서 QL4치에서 벗어나 있는 사우아도 찾아 올라가야 했으며 소이 타워도 들어갔다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번 3구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의 구분법에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현지 지형에 맞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투어가 되기 위함입니다. 지도를 봅니다. 염두적 선이 QL4C입니다. 위원회의 안내사항에 따른다면 우리는 부엉왕궁을 지난 다음 바로 동반선으로 들어가 룽꾸로 이동해서는 룽꾸 국기탑을 보고 프랑스인 요새를 보고는 바로 마페령 고기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룽꾸 삼거리에서 캐리아 파노라마라 일컬어지는 동반 삼거리까지 구간과 거기서 마마알 부근이 중국 국경마을 등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최북단을 보지 못하고 왔다는 아쉬움은 물론 녹교강의 발원지도 못 보게 되고 심지어는 마마알 부근이 절경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그저 일반적인 하장 투어만 하고 온 결과가 됩니다. 내실 있는 투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엉 왕궁을 탐방한 뒤 바로 룽꾸 삼거리로 되돌아 나갑니다. 룽꾸 26km 표지석 있는 룽꾸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룽꾸 국기탑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사핀샹터를 지나 고개를 넘자마자 황량한 카르스트가 보이는군요. 그것도 이제껏 보았던 봉우리나 지표면에 박혀있던 쥐색의 카렌과는 달리 이제는 쥐색에 흰색과 회색이 물든 거뭇직한 색깔이어서 절로 소름을 돋게 할 정도입니다. 아, 도대체 이곳 주민들은 이런 땅에서 어떻게 논이나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이내 우측으로 펼쳐지는 까핀특 마을은 깊은 계곡, 아니 좁은 돌리내에 얹혀있는 집들이 띄엄띄엄 보일 뿐입니다. 이런 양상은 모소뚝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저편에 슬며시 떠오르는 생각 하나. 아, 그런데 도대체 이 마을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주민들에게는 열악하다 못해 황량하까지 할 이 타우 카르스트가 그들의 생활과는 별개로 저희 눈에는 왜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혹시라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킬까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디아숙 마을이 휴게소 전망대에서 보는 산줄기는 2중 3중으로 겹쳐 보이는 게 아예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좌측으로는 중국 국경, 중앙으로는 동반 에어싼 산줄기들일 것이니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 상경표로는 산줄기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는 동반 삼거리 못 미쳐있는 마지막 조망처입니다. 동반으로 가는 DT182B가 보이는군요.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고는 캐리아 파노라마를 지나 꼭 들러야 할 작은 구릉입니다. 중국과의 국경도 잠깐 들르고 그러고는 용산의 룽꾸 국기탑입니다. 이왕 온 거 베트남 최북단위로 가기로 합니다. 이곳에서 발원하는 녹교강이 중국과의 국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라니 재미있습니다. 베트남 최북단 표지석. 높이 30m, 크기 54평방미터의 이 국기는 베트남 국민에게는 자부심의 대상이 되어 이제는 이곳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룽꾸 국기탑 바로 옆에 있는 베트남 소수민족인 로로족이 집단촌 로로짜이 빌리지는 현재 민박을 주로 하는 문화 관광 마을이 되었습니다. QL4C의 지선인 지방도 DT182B와 룽꾸 캐리아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이자 동반으로 가는 갈림길에 조그만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위로 올라가면 조망터가 있는데 거기서 북서쪽으로는 깊이 110m에 달하는 깊은 협곡과 북동쪽으로는 드넓게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말레 방향의 그 협곡과 하얀 절벽. 캐리아 파노라마 삼거리에서 동반 방향으로 약 1km 정도 들어가면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DT182B를 버리고 좌회전하면 정면으로 조망이 기가 막힌 작은 카페를 만나게 됩니다. 곧이어 만나는 중국 국경. 오늘은 녹교강이 흐르는 계곡에서 운모가 한창 피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여 까이호항 마을에 있는 아는 카페로 들어가서 계기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개는군요. 여기서도 아까 최북단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경말이 보입니다. 동반으로 들어섭니다. 이제 동반 시내를 빠져나와 매우박으로 향합니다. 구름에 덮인 녹교강. 이 안내판을 봐야 비로소 매우박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면서 그렇게도 고대하던 마피랭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양장이 시작됩니다. 그 초입이자 고갯마루에는 청년 자원봉사자 기념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구간이 표방한 행복과 자부심으로 가는 하늘길 여정은 사실 이 구간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장시에서 동반석 고원을 거쳐 매호박 마을까지 이어지는 185km의 하장루프 정규구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까오방, 하장 등
베트남 북부 8개성의 16개 민족 출신의 1000여 명이 넘는 젊은 자원봉사들에 의하여 1950년대 완공되었습니다. 하장성에서는 이들의 노고를 기념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2017년에 이 기념탑을 만든 것입니다. 마피랭. 그런데 이 마피랭을 한자로 표기하면 마비량, 즉 이 고개에 오르려면 말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드는 고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들보량의 쓰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한편 기념탑은 자연석에 장인이 조각한 것으로 높이 12m, 전체 받침대의 길이는 16m라고 합니다. 이 탑의 상부에 서 있는 5명의 인물은 8개 성의 자랑스러운 청년 자원봉사자 5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단부에는 자연을 회복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집을 나서는 모습, 바위와 산을 깨거나 깎는 모습, 관바의 천국의 문을 넘는 모습 등 3가지 내용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행복으로 가는 길 덕에 동반석 고온으로 인해 대대로 고립되어 살아온 소수민족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지선 도로망을 만들게 됐고 점차 전기, 도로, 학교, 터미널 등을 마을마다 연결하며 많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해주었고 주민들의 삶 역시 점점 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정 루페의 트레킹 코스인 하늘길을 걷는 루트는 현재 2가지입니다. 즉 마피랭 고개 고갯마루에서 석봉으로 오른 다음 진행하는 방법과 마피랭 홈스테이 앞에서 오른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루트인 마피랭 고갯마루 코스를 택합니다. 좌측으로 뾰족해 보이는 봉우리가 중요합니다. 그 봉우리가 이른바 석봉으로 거기에는 이 지역 명소인 죽음의 바위 즉 데스락이 있습니다. 하늘길 아래로 QL4C를 봅니다. 이 죽음의 바위는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무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옥 고개, 여기서 석봉으로 오릅니다. 위는 하늘길, 아래는 마피랭길 즉 QL4C입니다. 석봉을 오릅니다. 좌측에 위험스레 튀어나온 바위가 바로 죽음의 바위 즉 데스락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바위는 공룡이 평화롭게 잠든 등에 돌출된 바위로만 보입니다. 사실 이곳은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위험해 보이지만 스릴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이 멋진 카르스트를 감상하면서 흥미로운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하여 일부러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석봉 정상부 이 시키들 콩카르스트 사이로 녹교강이 보이고 좌측 능선 쪽은 중국 국경, 저는 이걸 공룡 능선이라 부르고 파이룽의 이목치, 좌측 길이 하늘길입니다. 우측이 하늘길 루트 1이라고 하면 좌측에서 올라오는 길이 마피랭 홈스테이에서 올라오는 루트 2, 공룡길,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했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중앙 끝이 하늘벽과 이어지는 길, 공룡 누선의 석봉 반대 방향에서 석봉을 오르면서
조심스럽게 석봉을 내려갑니다. 내려와서는 석봉을 바라봅니다. 바로 저것이 하늘벽이고 그 바로 아래로 하늘길이 보입니다. 이곳부터는 걸어서만 갈 수 있습니다. QL4C 녹괴광. 이게 하늘벽. 텐트 서너 동은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꼴을 베러 오고, 이런 애기까지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곳도 밭으로 개간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L4C 끝이 마피랭 휴게소이자 조망터. 갈라진 곳이 뚜산 협곡. 이제 뚜산 협곡이 제대로 보이는군요. 우측이 선착장. 여기서 하늘길을 마무리합니다. 직진을 하여 QL4C 마피랭 부절 양장을 따라 매호박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도로 좌측을 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도로 난간을 높여놔서 자칫하면 주마간 산으로 지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중앙 뾰족봉을 주시합니다. 아까 죽음의 바위가 있던 석봉입니다. 이런 곳은 잠깐 내려 사진 촬영을 해야 할 곳. 드디어 녹괴강을 봅니다. 베트남 최북단에서 발원한 이 녹괴강을 네 번째 보게 되는군요. 마피랭 홈스테이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 뒤로 오르면 하늘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마피랭 최고의 조망처인 마피랭 파노라마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간식과 음료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녹괴강과 하늘벽의 조망은 가능하지만 뚜산 협곡은 위치상 조망에 불과합니다. 녹괴강, 선착장 가는 길, 큐엘포시와 하늘벽. 하늘벽 아래로 하늘길이 보여야 정상인데 선착장 가는 길. 휴게소를 나오자마자 만나는 포토존. 마피랭 파노라마 카페에서 본 뚜산 협곡. 선착장으로 내려갑니다. 도로 포장 공사 중인 매호박 선착장 구간을 지나 매표한 후 배에 오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깊은 협곡인 뚜산 협곡입니다. 같이 탄 여성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장 찍었습니다. 저 협곡을 지나 좀 넓은 곳에서 한 바퀴 돌고 원점 회귀하게 되는데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비가 오다 보니 어쩌다 폭포같이 보이는 개울입니다. 이쪽에서 보니 또 달라 보이는군요. (3번은) 여기 매호박에서 마치고 내일은 두자까지 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